촉법소년 논란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촉발된 거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논란에 오은영 박사가 가담을 했네요. 오은영 박사가 1년 낮춰도 범죄율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견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오은영 박사 맞죠? 이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담론 전쟁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담론은 전쟁이라고 봐요. 이 오은영 박사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한동훈 물어뜯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칠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오은영 박사는 소년의 재범률이 낮다, 6.8%다, 소년범의 재범률이 낮다, 6.8%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걸요, 여러분, 또 찾아보니까 이것도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 평생 지속형 범죄소년, 이렇게요. 이렇게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지속형 범죄소년의 비율은 6%를 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연구 보고서, 이제 통계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가 94%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화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 6%도 되게 높은 겁니다. 전체 국민 중에서 그 범죄율로 따지면 6%도 대단히 높은 거다. 일단 이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6% 밖에라고 누군가는 보겠지만, 저는 6% 나구나. 그렇게 교화하고 그런 법제도, 교화 시설이 작동을 해도 6%는 구제불능인 거구나. 그 범죄 소년 중에서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그건 제 관점이고, 아무튼.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이제 아이들은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고 재사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서 그 교화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전혀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은 이게 70년 전에 설정된 기준이죠. 70년 전에 설정된 기준입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애들이 덩치도 커졌습니다. 잘 먹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정보의 양 자체가 달라요. 애들에게, 어른들도 촉법소년이 뭔지 잘 모르는 시대였는데 애들이 무슨 촉법소년인 걸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4살짜 애들이 등치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영양 상태가. 그런데 근데 지금은 애들이 촉법소년임을 인식을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뭘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율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할 게 뭐냐면, 그 촉법소년 유형별로 보면 여러분, 절도 있죠. 절도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절도는 이거는 소년들도 충분히 벌일 수 있는 범죄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2019년 기준으로 4,536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폭력이 문제예요. 폭력이 2,148건입니다. 야, 애들이 폭력 범죄를 이렇게 벌인다. 그리고 강간하고 추행이 여러분 357건이에요. 방화, 불 지르는 거 32명, 살인과 강도가, 살인이 1명, 강도가 7명이었어요. 촉법소년 범죄 2019년 기준으로요. 저는 절도는 뭐 소매치기가 됐던, 소매치기는 요새 또 그것도 그런 유형이 아니죠. 뭐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는 게 됐건 뭐 이렇게 되는 절도 같은 경우엔 소년들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는데, 폭력, 강간, 이게 여러분 소년들이 할 수 있는 범죄일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이 상황에서 며칠 전에 올라온 이 사건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에듀프레스에서 올라온 건데요. 2022년 6월 18일 날 올라온 겁니다. 때리고 욕하고 위협하고 무서운 초등생, 학생도 교사도 벌벌 떤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내용이 여러분 살벌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5학년짜리 애가 전학을 와요. 5학년짜리 애가 전학을 오는데, 그 전학을 온 애가
동급생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밀치고 그 밀쳐가지고 애가 그 넘어지면서 그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걸 말렸어. 말렸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말렸더니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교과서 뭐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너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니까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지랄이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랬지 아유 그렇구나라고 이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한테는 미친년으로 보여지는 XX년. 교문지도 교감 선생님한테도 욕설, 교장한테도 쌍욕, 선생한테 지랄이야.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출석 정지를 처분을 했는데 출석 정지를 했는데 얘가 그냥 학교에 온다고 학교 오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현장 학습한다고 얘를 피해서 학교를 비우고 대피를 해. 이게 말이 돼? 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 갔으면 여러분 법에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들은 천사야, 애들은 천사고 교화의 대상이야. 이렇게 보고 우리 정규조 교육감님들은 절대로 뭐 학생 인권조례 같은 거 만들고 기타 등등 하는데 이런 무법천지 있잖아요.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이런 무법천지를 만드는 건 좀 많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게 법감정이요. 법감정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런 개판을 방치하면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 되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아이들도 우리도 법으로 그러니까 혼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는구나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메시지가 없이 그냥 법감정이 흐물흐물해지면 이거는 무법천지가 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